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하원 의회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량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 그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한국의 전기차 대비하는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 미 하원이 IRA, AMPC 통과한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이슈를 살펴보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IRA, AMPC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이 법은 2022년도 발효됐고 청정 에너지 지원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32년도까지 유효하고요. 기존의 법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셀, 그 다음에 모듈을 생산하게 되면 35달러, 45달러의 보조금을 2032년도까지 지급한다. 그래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수혜를 보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논란 끝에 이 IRA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처리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당간당 아슬아슬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됐는데 과연 상원을 통과될 것인가? 그럼 통과되면 한국의 배터리가 위기에 처할 것인가? 그리고 통과된 법안 주요 내용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정확하게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원이 435석이었는데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이었죠. 그런데 5월 22일 날 통과됐어요. 그런데 공화당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반대가 두 개, 반대가 두 표, 기권이 한 표. 그래서 찬성 215, 반대 214, 딱 한 표 차로 통과됐습니다. 한 표 차. 이 쉽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어렵게 통과돼서 딱 한 표 차, 한 표 차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하원들이 속해 있는 많은 하원들이 속해 있는 오하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 있는 하원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졌는데 어렵게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 상원은 100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화당이 53석, 그 다음에 민주가 45석, 무소속이 2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통과됐냐? 세액공제가 2032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사게 되면 7,500달러 정도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상한 대로 오게 됐어요. 뭐 감축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26년대로 하기로 했어요. 6년간 단축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상한 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첨단 제조, AMP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기본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셀이나 모듈을 생산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게 2032년까지 주게 돼 있는데 1년 단축되어서 2031년도까지만 주겠다. 1년 앞당겼습니다. 한간의 언론에서는 이게 2028년도 조기 종결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초대로 2031년도 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대신 어떤 게 들어왔냐? 이 부분이죠.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할 경우에 이자 비용 전액을 세액공제해 주겠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세액공제, 그러니까 7,500달러의 전기차를 사게 되면 세액공제 이걸 없애고 이걸 새로 도입한 겁니다. 이것을.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전액 세액공제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IRA,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하원을. 그런데 미국의 상원을 통과될 것이 관건이잖아요. 미국의 상원이 4명 정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상원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인데 이 4명의 의원, 이 얼굴들 나와 있죠. 이 4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캔자스, 이 상원 출신의 상원 의원 4명이 이 IRA 개정안 또는 폐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원을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그 공화당이 이 법안을 어디에 묶었냐면은 감세 법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감세 법안으로 통과되면 이른바 국회에서 이제 반대 토론을 못하게끔 감세 법안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0석 이상만 나오면 통과하게 되는데 지금 상원에서 4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가 아주 관건이죠.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설령 통과된다 할지라도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IRA가 26년까지 단축됐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는 일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것을 하이브리드로 대체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A, AMPC가 2031년도, 2032년도에서 2031년도 1년 단축됐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 LG, SK온 등 한국의 배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북미에 선점한 LG, 삼성, SK의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도 약 6년간의 AMPC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1년 단축된 부분은 어차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27년도부터 호황기로 가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 하원이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이 미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냐? 이 CNN 등입니다. 특히 이 감세 법안에 대한 논란이 있고 미국의 이 GDP 대비 124%의 부채가 허덕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 내 일자리가 83만 개 줄고 연방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 늘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원 통과가 어려운데 만약에 상원에서 이 법안을 약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그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부터 다시 표결을 거쳐서 상원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내년에는 미국의 상원, 하원들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내용이 넘어가게 되면 이 법안은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년도 미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성장했나 보시게 되면 130만 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6% 성장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테슬라 56만 대, 포드
51,000대, 현대 아이오닉 44,400대, 테슬라 사이버 38,900대, 포드, 혼다, 쉐보레, 캐딜락, 리비안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130만 대가 팔렸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뭐 중국차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크게 그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세금 공제 보조금이 큰 한몫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관심이 증가했고 충전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새로운 전기차가 계속 출시되어서 구매 욕구를 자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래서 작년에 130만 대가 팔렸고 이런 추세면 27년도 그러니까 2년 뒤에는 450만 대 정도가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변수가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관세. 그다음에 이제 IRA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이제 하원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무튼 최종적으로 통과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관세는 확정되었고 IRA 보조금은 이제 계속 이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올해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가 130만 대가 팔렸는데 2년 뒤에는 450만 대 정도가 팔리기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뭐 관세를 업시켰고 그리고 IRA 보조금을 이제 축소 또는 이제 폐지하는 앞당겨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통과될 예정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기차를 사게 되면 연간 7,500달러 정도의 이제 이 세액 공제 해주게 되는 거죠. 세액 공제.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070만 원 정도. 지금의 이제 그 달러 1,400원 정도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걸 폐지하는 대신에 26년도 이후에 폐지하는 대신에 미국의 모든 차,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이른바 내연기관차든 사게 되면 대출 이자 전액을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대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 보조 장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매주 전기차 배터리 이슈를 앞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매주 한 주간의 전기차의 리포트, 한 주간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동향, 한 주간의 그 증권사에서 하는 리포트들을 이슈를 잘 모아서 또 세계적으로 나오는 전기차 배터리 뉴스를 모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전기차, 그 다음에 25년 1분기 전기차 판매 현황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슈퍼 사이클은 언제 올 건가? 이 부분 한번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올해 1분기에 전기차가 몇 대가 팔렸냐? 421만 4천 대 팔렸습니다. 작년 대비 34.6%가 올라갔어요. 작년 1분기 몇 대 팔았냐? 313만 대 팔렸어요. 그런데 올해 421만 4천 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34.6%. 그리고 전기차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늘고 있죠. 올해 1분기의 전기차 판매량이 421만 4천 대. 작년 대비 34.6%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업체별로 보면 중국의 그 비아드가 87만 5천 대, 중국 지리가 45만 대, 미국 테슬라가 33만 7천 대, 폭스바겐이 30만 대 정도, 중국 SAIC가 22만 9천 대, 중국의 창남, 그 다음에 체리, 그 다음에 BMW가 14만 3천 대, 현대 기아가 13만 9천 대, 미국의 이제 스텔란티스가 12만 1000대, 스텔란티스가 16.4% 후퇴했고 테슬라가 13%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테슬라하고 스텔란티스만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미국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는데 테슬라와 스텔란티스는 좀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 그럼에도 글로벌 전기차는 34.6%가 늘었고, 그 다음에 그 흐름으로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전체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363만 대가 팔렸어요. 363만 대가 팔렸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421만 4천 대 중에 중국에서 판매된 차가 258만 9천 대입니다. 258만 9천 대. 그리고 유럽에서가 89만 8천 대. 북미에서 41만 5천 대. 아시아에서 23만 3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된 물량이 기본적으로 61% 정도가 중국 내에서 판매됐어요. 세계 전기차의 421만 대 중에서 중국에서만 61%가 팔린 겁니다. 유럽에서 거의 90만 대가량 팔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북미가 41만 5천 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364만 대 정도 자동차가 팔렸는데 북미에서 41만 4천 대가 팔렸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팔린 차 중에 10대 중에 한 대 또는 9.5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팔렸다. 이렇게 저희는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비아드, 질리,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차를 이렇게 팔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수치로 보여드렸고요. 자,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전체가 364만 대가 팔렸는데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만 29만 4천 대 팔렸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6% 증가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에서 43.5% 차지했고 GM이 8.9%, 포드가 7.7%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가 상대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저조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거의 한 30만 대 팔렸다는 것은 미국의 신차 판매량 중에 기본적으로 7.7%, 한 8대 정도, 8대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100대 중에 8대 정도가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팔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요인 중 하나 보면 보조금, 전기차 업체 할인, 신모델 출시, 충전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대출이자를 이제 전액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경우에 전기차와 내연차와 하이브리드 어느 것을 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도를 바뀔 때 과연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 것인가 이제 그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자, 미국 내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을 해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인센티브를 감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늘었다는 점. 이걸 이제 봐야 되고 이렇게 팔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성비가 좋고 주행거리가 긴 모델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와 트럭 선호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올해는 전기차가 한 31.5% 정도 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올해 25년도에는 글로벌에서 25년도에는 전기차가 2,2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잘 기억해 주세요. 올해 25년도에 전기차가 2,2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1750만 대 이 정도 팔렸으니까 작년보다 한 400만 대 이상 더 팔릴 거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그 관세가 25% 올라갔고 이랬을 때 올해 미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26년 이후에 캐즘, 이 전기차의 2차전지 캐즘이 언제 정도 해소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투자 현황을 좀 보고 배터리 전기차 글로벌 이슈를 한번 묶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이슈를 보게 되면 비아드가 헝가리의 세기드에 20만 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1분기 전기차가 41만 5천 대를 판매해서 글로벌 점유율의 9.8%를 차지했습니다. 일본도 전통적으로 하이브리드를 고수를 했는데 최근에는 토요타가 렉서스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인도가 이제 그 세계 인구의 1등으로 역전됐죠. 인도가 2030년도까지 판매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 아시죠? 인도에 가보시면 인도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30%까지 늘리겠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지난주까지 나와 있는 이른바 2차 전지 산업의 이슈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캐틀 아시죠? 이 캐틀의 시장 점유율이 37.7%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인데 비아드가 14.7%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9.8%, 그 다음에 EV 중국이죠 5.2, 그 다음에 CALV, 그 다음에 4.9, 그 다음에 삼성 SDI가 3.6,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이 3.2, 한국의 SK온이 2.3.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에서 가장 이제 상위권이 LG 엔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3.6, 그 다음에 SK온이 2.3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른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은 내수 전기차를 적극 육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전 세계 판매량의 61.4%가 중국 내에서 팔렸어요. 중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미 시장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중국차가 북미 시장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에는 진출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오로지 중국 내수, 그 다음에 아시아 권역을 좀 타겟으로 보고 있고 아마 중국은 아마 이제 뭐 인도 정도나 유럽 정도를 내다볼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북미에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유럽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북미에 선점을 했어요. 한국은 북미에 선점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공장과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중국의 큰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1.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중국의 배터리가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량은 적은데 많이 팔렸으니까. 반면에 한국은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잖아요. 한국은
미국, 유럽, 한국,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이런 데서 팔고 있는데 한국은 앞으로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북미를 투자하고 유럽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이 앞서 있지만 글로벌 시장,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한국이 처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캐틀의 전략을 보시면 캐틀이 이제 지난주에 홍콩 증시에 입성을 해서 6조 3천억 원을 확보했어요. 엄청난 그 성공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이제 중국에서 잘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캐틀은 독일에 2022년도에 14기가와트 공장을 세웠고 헝가리에는 100기가와트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올해 이제 완성 목표를 하고 있고 스페인에다가 50기가와트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유럽에다가 네 번째 공장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캐틀이 세계 1위답게 독일의 공장을 14기가와트씩 만들었고 헝가리에 100기가와트 만들고 있고 스페인에 50기가와트 앞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추진하겠죠. 앞으로 뭐 3년 뒤, 4년 뒤 되겠죠. 그 다음에 유럽에다가 또 네 번째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 SDI 볼까요? 삼성 SDI는 인디애나주의 애틀란티스 이제 협업 공장이 33기가와트시 작년 말에 완공됐고 또 애틀란티스 2공장 34기가와트 27년도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주의 GM과 27년도 완공 목표로 36기가와트 용량의 공장이 추진되고 있고 헝가리에는 당초에 30기가와트였는데 증설해서 그 다음에 6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것을 내년 완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지금 계속 증설에 증설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27년 상용 목표로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이게 이제 삼성 SDI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데 폴란드에 90기가, 미국, 오하이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테네시, 미시간, 캐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LG 엔솔은 투자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본격 가동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럼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 가치를 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의 배터리가 죽었다. 앞으로 어렵다. 뭐 이른바 IRA가 수정이 되면 어렵다. 저는 수정이 된다 할지라도 AMPC죠. 배터리는 AMPC니까 AMPC가 1년밖에 단축이 안 되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계속 성장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성장되고 있고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솔린 차를 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이브리드를 사거나 전기차를 살 확률이 높아요. 하이브리드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솔린 차는 앞으로 구매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봤을 때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AMPC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추정해 보면 작년에 1조 4,080억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 1조 9,200억, 내년에 3조 9,800억을 받아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그 다음에 올해는 1조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증권이 내놓은 올해 4월 달에 내놓은 자료예요.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AMPC는 앞으로 2031년도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전기차 공장의 가동률의 비례, 전기차의 생산량의 비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을 벗어나기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 SDI도 한번 보시죠. 삼성 SDI도 보시면 삼성 SDI가 올해는 4천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내년에는 2조 원 정도 순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3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요. 그리고 AMPC만 보면 내년에 AMPC가 1조 2천억, 그리고 AMPC가 27년도에 2조 2천억 정도를 2조 2,80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2년 뒤에는 3조 3천억, 내년에 2조 1천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 SDI는 AMPC가 늘고 있긴 하지만 AMPC 의존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은 AMPC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 SDI는 AMPC 의존도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조 원대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 3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의 데이터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거의 맞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것은 지금 제가 얘기했죠. 작년도에 전기차가 1763만 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기차가 22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도 통계인데 21년도 통계에서 25년도에 전기차가 몇 대 팔릴 걸로 예측했습니까? 2550만 대 팔릴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00만 대 팔릴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로 보게 되면은 한 7% 정도, 87%의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흐름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2030년도에는 전기차가 6130만 대 팔릴 걸로 예상이 됐는데 최소한 5100만 대 이상은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이 좀 나와 있죠. EU,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2030년도, 독일 30년도, 스웨덴 30년도, 덴마크 30년도, 프랑스 35년도, 미국 캘리포니아가 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을 팔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안 팔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캐즘의 해소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 저희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캐즘 해소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지표를 쭉 보면 2차 전지 캐즘 시기가 대충 추측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SK증권이 낸 자료입니다. 미국의 전기차가 25년도에 상반기까지 주춤했다가 하반기부터 올라가서 26년도 회복, 27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도에는 전기차 성장률이 거의 4%까지 올라가고 유럽의 전기차도 작년이 가장 나쁘고 작년부터 회복이 되어서 25년도, 26년도, 27년도 거의 회복되는 이른바 이 우상향 사이클을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지원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전기차가 만약에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한다면 이 캐즘은 빠르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탄소 중립 전기차 인식에 대한 개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른바 휘발유차를 안 산다는 거죠.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 이상의 차를 사려고 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에도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또는 가솔린보다는 전기차를 살 가능성이 크고 그 사이에 고속주행 배터리가 계속 개발이 되고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업그레이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또 EU가 내연기관의 이제 5분의 1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는 차량의 5분의 1까지는 항상 이른바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 그 기한 준수 시간이 2027년도예요. 당초 25년도부터였는데 2년 늦춰서 27년도부터라는 점. 또 각국의 내연차 판매 시기가 특히 유럽 중심으로 30년도부터 온다는 점. 그 다음에 2차 전지 활용이 로봇이나 산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삼성 SDI가 그 올해 4월 달에 IR을 할 때 27년도부터 8년도 사이가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이제 IRA, 이른바 하원에서 법안 통과, 상원 통과 가능성 여부. 그리고 바꿔진 내용 봤더니 당초 예정대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전기차에는 가장 중요한 거 AMPC가 줄지 않았다는 거. 2031년도까지 보조금 받을 수 있다는 거. 미국이 전기차 성장이 계속된다는 거. 인프라 확충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는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지만 모듈과 셀을 만드는 전기차의 종합 글로벌 전진기지를 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가의 복원력이 예상이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28년 이후에 상장 속도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주마다 이슈를 점검을 하고 또 분기마다 나오는 증권사 이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전기차, 특히 2차 전지에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동향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고 보는 방송 스톡커피 운영하고 있는 전 한국경제TV 기자 김인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